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청계천에 가보면은 베를린 장벽 일부가 공수돼서 지금 설치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베를린 장벽 이후에 일사천리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도 혹시 그 우연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팩트에 기초해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의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는 10월 3일,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면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12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1편, 2편에서는 독일 개건과 독일 역사, 3, 4편에서는 독일이 어떻게 분할해서 분단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5편, 6편에서는 우리 한반도 문제와 독일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7편에서는 또 동서냉전의 와해, 동국군 몰락으로 인해서 동서냉전이 와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편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분단 당시에 어떻게 탈출했는지, 또 왜 탈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탈출했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편에서는 1989년도에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헝가리를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마선 엑소더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10편에서는 1989년 5월 7일 날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동독 정부는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해체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결국은 거리 시위로 이어지고 결국은 동독 몰락을 자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편에서는 동독 시민들의 무혈 평화 시위 강경, 그리고 12편에서는 어떻게 동독 공산당이 무너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를린 장벽에서 여태까지 베를린 장벽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앞에 이제 보시는 저 뒤에가 브란덴부르크 토하해서 브란덴부르크 문이고, 여기는 이제 동베를린 지역입니다. 동베를린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 앞에는 요것이 이제 베를린 장벽인데, 이게 1961년 8월 13일 날 설치가 됐고,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하고 동독의 울브리히트와 협의하에 내린 결정이다. 165km에 달하고, 그러나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하고 서로 인접한, 서로 마주하는 그 부분만 따지면 한 43km 정도 됩니다. 이제 베를린 동서독 베를린 폭이 한 43km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베를린 장벽 높이는 한 3.6m 됩니다. 설치 이후에 이 장벽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제 190명 사망을 했고, 요 밑에 보시는 지도는 아직도 별표 모양, 아직도 여기에는 지금 많은 아직도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역사적 상징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빨간 부분이 이제 동독이고, 그 옆에가 서독이고, 이 동독 밑에 이제 길게 드러놓는 나라가 바로 이게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남쪽에 헝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89년 여름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일제히 다 이쪽으로 이 밑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이제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그거는 89년 5월 2일부터 이쪽 장벽을 개방하면서 빈틈을 타고 이제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11일 날 완전히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몇만 명의, 수만 명의 동독 주민이 이 루트로 서독 탈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독 정부는 9월 11일부터 이 헝가리 여행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프라 이쪽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이제 서독 탈출을 감행합니다. 지난번 소개드렸던 대로 요 프라하에 있는 그 서독 대사관 이를 통해서 전부 이제 수천 명이 요 지금 장면 보시죠? 수천 명이 이제 잠입을 해서 이분들이 전부 이제 특별 열차로 서독으로 전부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4일날 그래서 동독 정부는 이 체코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이제 폐쇄하게 됩니다. 10월 4일날 폐쇄하다 보니까 이제 동독 주민들이 이제 그 불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동독 정부는 여태까지 무비자로 잘 다녔는데 비자도 갖고 와라, 이쪽 체코 여행하려면 비자도 갖고 와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월 1일 날 드디어 동독 정부는 이제 굴복을 하고 체코와의 그 여행 제한, 그러니까 비자 갖고 와라 했는데 이제 비자 없이도 무비자 신분증만 있으면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자 밀로슈 야케슈가 크레인츠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자, 프라 서독 대사관에 또 몰렸다. 동독 주민들이 4,000명이, 또 8,000명은 계속 일로 올라오고 지금 이동 중이다. 그런 그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동독 주민들을 우리 체코를 통해서 서독행을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직접 그 서독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또 우리나라 그 야당들도 이러한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동독 정부는 결국 체코를 통해서 그 서독을 가는 거를 이제 출국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일주어간에 무려 48,177명이 서독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야케슈가 보냈던 그 전문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동독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는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마음대로 서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전부 국경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베를린 장벽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도 국경 있지만은 이거 이용 안 하고 일로 다 빠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베를린 장벽하고 동서독 베를린 장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동서독 내도 국경,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11월 3일 날 현재. 그러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때부터 이미 모든 장벽은 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이제 8일에서 9일 이 사이에는 11,000명이 조금 더 말씀드린 그런 루트로 이제 서독행을 하고, 시간당 500명의 동독 주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서독으로 출국을 했고, 그러니까 5월 2일 날 헝가리 통해서 이제 갔던 그 마슨 엑소더스가 이제 매일매일 기록 경신을 하게 됩니다. 이 체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 얘기는 이제 동독의 경우 조그만 도시가 매일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동독 주민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5일까지 동독 주민 약 한 22만 5천 명이 탈출을 했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이제 동독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프라하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거기서 그대로 그냥 서독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독 내에서는 이제 인사가 독일말로 위게츠 하면, 너 어떠냐 요즘 하면은 통상 같으면 sehr gut und di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ie geht's 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 über Prag. 자, 프라하로 날라서 우리 서독행 하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wie geht's 하면 und dir, danke und dir, 그게 아니고 über Prag. 전부 프라하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 프라하역에는 24시간 그 동독 주민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프라하에 있던 서독 대사관 직원들은 완전히 여행사를 차린 것 같았다 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3교대로 전부 동독 주민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는 이것은 nur eine Frage der Zeit,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 정부는 이제 이와 같은 89년 가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탈주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 이제 대책 세우기 아주 급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말로 동독에서 넘어오는 탈주민은 이보시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보 하면 건너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탈주민이 이제 이주민이 아우스이들러 하는데, 이 동고 아우스이들러는 뭐냐면 독일 독일인인데 독일에 살지 않고 동독에도 살지 않고 예전에 동구권에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소수민족으로 그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89년도 이후에 그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 전부 공산권들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일제히 독일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88년, 89년 이때 완전히 그 피치를 올리면서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바빴다. 그 당시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동독 탈주민 우리 모두 수용한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처우나 삶, 이 질은 좀 저하될 것을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1월 8일 날 코올은 이제 하원에서 분데스타그 하원에서 베리츠라게데 나치온에서 이제 정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독에 이제 모두로 정권이 들어설 텐데 아무쪼록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Hilfen vor Ort, 그 다음에 Stadt für die eine Übersiedlung in die Bundesrepublik. 그래서 자 이제 동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제발 이쪽으로 저 서독으로 오지 말고 그럴 경우 우리 전폭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 정부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 얘기대로 10월 3일 이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내덕 국경 이건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 주민들의 그 여행 자유와 이건 빗발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서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렌츠는 라이제 프라이하이 자유 여행 자유화 이것이 모든 정권의 그 사활을 건 그런 이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법 여행 규정안을 만들기에 이제 급급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독 내에서 10월 달에 계속 그 이제 내에서 시위자들이 여행 자유를 부르짖었고 하기 때문에 10월 19일 날 이미 그 윌리 슈토프 그 동독 총리는 그 당시 당시 내무장관 프리드리히 디켈한테 야 신여행법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봐 해서 지금 여행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정치부에서 공포를 하는데 앞으로 동독 주민들은 방해받지 않고 여행할 거다. ohne Behinderung zu reise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분단 당시에 서독 그 이제 친지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동독을 어떻게 출국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동명이가 예컨대 서독을 가겠다 하면은 저는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직장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부터 또 저의 그 출국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돼. 이 평가서를 다시 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럼 경찰에서 뭘 요구를 하냐면, 야, 너 저 서독 너희 친지들 그 호적 좀 내봐. 그 다음에 살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증받아가지고 제출해. 이런 식으로 이제 까다롭게 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여권 받아가지고 출국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이제 1차 안을 만들어서 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 따르면은 동독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외국 여행한다. 그러니까 오네 하트베아로 이건 뭐냐면 이 경화를 갖지 말고 그 얘기는 서독 마르크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서독 가게 되면은 이제 1인당 무슨 뭐 환영금도 주고 그 다음에 너희 친지 있으면 친지한테 좀 빌붙어서 뭐 여행을 다니든 말든 하라. 일단 이 동독 내에서 그 달러는 반출 못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여행 조건이 있는데, 여권 소지자. 그 다음에 여행 신청 후에 30일 내에서 동독 경찰로부터 발급된 비자 소지자. 그러니까 비자는 통상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컨대 몽골을 간다 하면 몽고가 김동명이가 몽골을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허락해 주는 게 비자인데, 동독에서는 동독 주민이 서독을 간다 외국을 간다 이럴 때 이제 그 동독 그 경찰 동독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1일 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통당, 공산당 그 정치국 컨셉에 따르면은 야, 먼저 우리가 당정 간부들이 회람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12월, 내일 결정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공영방송인 ADN 여기다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전파를 하자. 이제 이런 그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이견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또 비자를 발급한다고? 이건 뭐 근본적으로 그 여행 자유하고는 이 컨셉이 안 맞는 건데 뭐 이러면서 계속 비토 의견이 나오니까 자, 이걸 그럼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걸 내놨다가는 동독 주민한테 그대로 물매 맞는다. 자, 그러면 일주일 늦춰가지고 11월 6일 날 공개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이제 공개안이, 안이 나왔는데, 이걸 들여다보면, 이거를 이제 그 당 기관지인 노예스 도이치란트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인민의회, 우리 지금 국회인데, 폴스카마, 여기서도 보니까 이거는 현재 여행 자유와 시민들이 부르짖는 컨셉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난다. 그래서 페일리 훈결이견 완전히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다시 또 검토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11월 말까지 이제 계속 토론해보고 보완해서 새 영향을 만든 다음에 아마도 12월쯤은 발효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6일 날 라이프치히가 월요 시위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미 11월 3일부터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이 뚫어지고 이쪽 그 여행 루트가 새로이 개설됐기 때문에 이제 뭐 구체하게 뭐 복잡한 그런 여행법 이런 거는 이제 동독 그 주민들의 그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위에서 이런 얘기는 Ein Reisegesetz ohne Einschränkungen 이 얘기는 자, 어떤 그 제약 반대 이런 것도 없는 그야말로 문제점이 없는 그런 여행법 이런 거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365 Tage Reisefreiheit und dann nicht 30 Tage Gnade 이 얘기는 자 365일 내내 여행 자유와 이걸 보장하라. 그러면서 끽 30일 여행 이거 뭐 은총 베푸는 거 이런 거는 관두고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뭐 30일간 여행한다 이건 말도 안 택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60일 연중 내내 보장하라 그런 얘기고 Wir brauchen keine Gesetze 우리는 자 이제 법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Die Mauer muss weg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시위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위대가 이제 동독 정부를 주도하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뿐만 아니고 다른 시위에서도 계속 시위가 있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러면서 신여행법을 이제 비판을 하고 동독 TV는 이러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스트라이크가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사통당, 공산당 그 정치국은 11월 7일 날 그 여행 자유와 계속 논의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그 이제 임기응변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는 정책은 자, 그럼 법 이거는 자꾸 따지고 뭐하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요건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행 자유와 이런 거를 좀 한 단계 진전시켜서 이거를 이행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민들의 그 입맛에 맞는 여행 규정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11월 9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앙위에서 센트럴 커미티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무부에서 프레드릭 디켈이 만든 그 검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안 자체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그 문서다. 레디 no eine Vorlage der Regierung, kein gültiger Beschluss.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는 거지만 워낙 다급하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대신에 앞으로 그래서 뭐 이제 정치국 승인도 받고 그다음 정부 부처 간에 돌아가면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민위의 폴스카마에서 비준을 하면은 드디어 이제 이것이 합법적인 그 여행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안이 그때 비준될 때 그때까지 지금 현재 수정안 11월 9일 이 현재 수정안이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내무부에서 그 마련한 그런 그 컨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샤법스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9일 날 오후에 이제 크렌츠는 이 규정안을 이제 당 중앙에다 제출을 하고 당 중앙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냅니다. 자, 이런 걸 토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시에 이 크렌츠가 자, 이 귄터 샤법스키 이 사람한테 크렌츠가 이분한테 이제 그 쪽지를 줍니다. 2쪽짜리 그 쪽지를 주면서 신여행 규정안 관련해서 중앙에서 그 토의한 내용 이거를 이제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그러면서 자 이거를 기자단한테 좀 홍보를 해봐 네가. 근데 그 당시에 그 귄터 샤보스키는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날 오후 그 미팅할 때 참석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렌츠는 뭐라고 그러냐. Gib das bekannt. Das wird ein Knüller für u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가서 발표해봐. 알려줘.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대박 칠 거야. 이렇게. 큰일러. 빅 히트가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돼서 나갔겠죠. 이 샤법스키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모든 걸 검토를 하니까 앞으로 시위가 좀 잠잠해지겠지. 이런 그 내심 기대를 하고 했는데 이제 19시부터 귄터 샤법스키는 이제 신여행안 완화 그 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리카르도 에만이라는 그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은 그 이태리 안사 그 베를린 특파원이다. 안사는 그 통신사 베를린 특파원인데 이분이 이제 도중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내 이름은 리카르도 에만이고 저는 안사 그 통신사 여기저기 저 특파원입니다. 그러면서 Herr Schabowski, Sie haben ja von Fehlern gesprochen. 지금 저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Glauben Sie nicht, dass es war großer Fehler, dieser Reisegesetzentwurf, das Sie haben vorgestellt vor wenigen Tag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며칠 전에 소개한 그 여행안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for wenigen Tagen 하면은 11월 6일 날 이미 그 노예스 도이чл란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좀 내용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샤법스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감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자기가 페이퍼를 보면서 쭉 읽습니다. 읽으면서 자 프리바라에서 나는 아웃슬란 쭉 해가지고 첫 번째 김동명이가 만약 서독으로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행 동기나 그 다음에 너희들 그저 김동명의 그 친척 관계나 또 그에 관련된 서류 일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여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만약 김동명이가 서독으로 여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여행 승인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 여권 발급기관, 경찰 신고서 이런 데다 전부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여권이나 뭐 비자 이런 발급은 문제없이 아주 신속하게 전부 발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동독 주민은 국경 통과해서 서독이죠. 영원히 서독이죠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샤보프스키는 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자, 이 지금 좌측에 있는 얘기들 계속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Zuständige Abteilung Personellwesen der VP, der Volkspolizei, Kreisämter in der DDR sind angewiesen, Visa zur ständigen Ausreise unverzüglich zu erteilen.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Das tritt nach meiner 자, 언제 발효가 됐느냐,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니까 즉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eltsam. Man hat das zwar gehört, irgendwas, aber man konnte das einfach nicht glauben. Dass das nun auf einmal kam, das war also so überraschend und da standen einem schon die Tränen. 자,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그 참 저 희한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고. Genau. Das war kein Versprecher, das war einfach uninformiertes Wiedergeben von Beschlüssen. Ich habe sofort daran gedacht, dass wenn die Grenze aufgemacht wird, das heißt Zelt auf dem Kurfürstendamm und das heißt die Ostberliner und die DDR-Bürger werden natürlich in Scharen in die Bundesrepublik oder nach West-Berlin kommen.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은 독일 서독 그 대표부, 동독에 있는 그 서독 대표부 홍보 담당으로 지냈던 분인데, 이분 말씀은 그 샤보프스키가 절대로 그 실현한 게 아니라 내각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그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장벽이 국경이 열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은 물론 그 서독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샤보프스키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Zu diesem Zeitpunkt, dass von dieser Pressekonferenz bis zur Einheit also eine gerade Straße verlaufen würde. Aber wir haben natürlich nicht diese Grenzöffnung völlig ahnungslos und unbewusst vorgenommen. Also wir sind dann erstmal in die Welt, haben alles erkundet, aber gleich richtig weit weg. 자, 그래서 이제 샤보프스키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물론 뭐 우리가 이 장벽 붕괴 이후에 일사천리로 그 통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은 장벽 붕괴가 우리가 멍청하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중에 그 방송도 나왔지만은, 자, 그 기자가 언제부터 이 규정안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페타, 브링크만, 이 사람, 반트리타 싱크라프트, 언제 발효가 되나요? 효력을 발생하나요? 물으니까, 샤보프스키는,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아까 그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지체 없이 내가 아는 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여행은 즉시 어떤 형식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암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규정 수정안에도 이제 비자 같은 게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샤보프스키는 그런 거는 몰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타고 수분이 이제 전파가 되니까 동독 주민들은 이제 서방 언론까지 확인한 다음에 일제히 국경으로 몰려가면서 빨리 문 열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장벽 개방, 토아우프.
그 다음에 이제 본홀머슈트와서 베를린에 있는 거기 이제 국경 검무소로 달려가서 장벽 개방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초소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처신을 해야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신분증에다 스탬프도 찍어주고 했지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이제 전부 기밥하고 다 이제 그때 완전히 터진 거죠, 장벽이. 그러면서 21시에 이제 크렌츠는 슈타지 총수 밀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밀케가 수백 명이 지금 국경에서 즉각 소독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렌츠왈 뭐라고 그러냐면 Sie durchzulassen, da die Öffnung ohnehin beabsichtigt und da jetzt nicht mehr zu vermeiden sei.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냥 통과하게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 국경 장벽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역류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샌더 리아스에서도 국경 개방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정무렵에는 전 베를린 국경 검문초소가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독 의회에서는 본에 있는 분데스탁에서는 22, 30분에 이제 전파로 이 얘기를 듣고 회의를 중단하는데 일제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이제 제창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첫날, 그 다음날 11월 10일 날은 동독정부가 과거처럼 이제 여행통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이제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내무장관 띠켈은 뭐라고 그러냐면 TV로, 야, 자유여행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이제 자꾸 나라 떠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국경을 통과하고 이제 서독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경 통과하면서 이제 환영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1인당 100마르크씩 받는데, 그러니까 서독 전 은행에서 지금 수령 가능하다 해서 어떤 은행 앞에서는 10,000명까지 줄을 섰다. 그리고 10일, 11일 이틀간에 약 한 300만 명이 이 환영금을 받았다. 장벽 붕괴 후에 12월 3일까지 토탈 18억 마르크를 서독 정부가 지불을 했고, 환영금으로. 그러나 이 환영금은 89년 12월 29일 날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70년대 최초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독 정부 컨셉은 이제 동독의 연금 수령자들이 서독을 방문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이 여행을 좀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독 여행객들은 떠날 때 70동독마르크 1대1로 교환한다 그래도 70마르크밖에 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70년 최초 도입할 때는 이제 30마크를 줬는데 87년 8월부터 이제 100마르크로 늘렸다는 것이죠. 100마르크로 늘리니까 동독 정부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주민들 서독 여행할 때 소지 허용액을 70마르크에서 15마르크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돈 많이 주니까 그걸 쓰라는 거죠. 거기 가서. 그래서 84년까지 연 4만에서 6만, 그다음 87년은 130만 명이 혜택을 받고 88년도는 이 환영금으로 2억 6천만 마르크를 지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1993년도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콜 수상한테 그 환영금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예컨대 이제 동독 부부가 애 셋 데리고 서독을 방문한다 하면은 1인당 100마르크씩에서 500마르크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서독에서 치료하면서 200마르크를 쓰고 300마르크를 동독으로 가지고 간다. 근데 이때 이제 그당 시장 환율로 바꾸다 보면 1대 20인데 환율이 바꾸다 보면 300마르크가 동독 마르크로는 6,000마르크가 된다. 이 6,000마르크라고 하는 거는 동독인들 기성인들의 어떤 이런 6개월치 동독 봉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고 엄청나게 돈 벌어서 가는 거죠. 서독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첫날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크렌츠는 이제
육군사령부대 전투준비태세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 엘리트 부대, 시가전 그 특수부대에 대해서 야 언제 여차 한번 그 투입될 준비를 시키지만은 그러나 금방 이것이 그 명령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그 쉐바르나제 그 위상은 장벽 개방을 칭찬합니다. 자, 이거 아주 획기적이고 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축하하고, 이런 새로운 그 크렌치 정부 들어와서 아주 큰일 했다, 뭐 이런 덕담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국영 개방, 또 여행 자유화 이 자체가, 이 규정안 자체가 엄청나게 그 정확하고, 리히티, 클룩, 와이즈 엔샤이동,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식을 콜은 그 폴란드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 당시 국빈 방문 중이었는데, 폴란드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서베일린 그 쉐네베르가 라트하우스에 와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현장에는 동서독 주민 한 2만여 명이 운집을 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jetzt weg zusammen. 와츠자면 그러니까 원래 같은 그 소속인 거는 함께 자라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독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합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자라보자, 성장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윌리 브란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둘째 날은 이제 콜하고 크렌치하고 전화 통화가 있는데, 이 전화 통화에서 이제 콜은 크렌치한테 야 지금 현재 4강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국경 개방 너 정말 잘한 거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 보장하는 거 잘한 거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너희들 지원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나 동독 주민들이 거기 남아있어라. 우리 자꾸 서쪽으로 오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Das Tor für einen grundlegenden Wandel in Staat, Wirtschaft und Gesellschaft zu öffnen.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문을 열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동독사회 너희도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Vernunft, Besonnenheit, Gelassenheit 하면서 자 너무 들뜨지 말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크렌츠는 자 국경 개방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동독에 그 개혁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의 산물이다. 그런 정책의 일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국경은 앞으로 동서독 국경은 당분간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두 분 사이에 그 이제 카인 테마 통일은 절대로 그 테마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콜은 이제 장벽 개방 이후에 이제 특별 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냉정한 그 이성 그다음에 그런 신중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들의 그 여행 자유 이거는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들의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 노조 결성의 자유, 자유평등 비밀선거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독은 이와 같은 동독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제는 이제 온전히 우리 그 독일인들에 의한 자결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헌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Eine Freiheit Deutschlands vollenden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Wiedervereinigung in Freiheit. 그래서 자유 속에서 통일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Freiheit, 자유는 옛날에도 그랬고 ist und bleibt,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der Kern der deutschen Frage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유의 가치를 지금 계속 그 특별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통일이 되더라도 자유를 그 신봉하는 그 독일 통일을 우리가 주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한국이 문재인 정부든 어떤 형태라도 지금 이게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유,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언론의 자유 예컨대 무슨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그 막으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자는 뭐 그런 뜻인지 왜 도대체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자, 그 자유민주주의적 무슨 뭐 그 가치, 기본 질서 이런 거 유지하도록 돼 있고 또 그 헌법 4조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무슨 뭐 통일정책 이런 걸 수행해서 수립해서 수행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자유가 좋은데 왜 역사 교과서에서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지금 동독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 동독 주민한테 표현의 자유 허용하고 언론 자유 더 확대하고 정당 결성 자유하고 노조 결성 자유 이렇게 자유를 계속 확대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잘 그대로 온전하게 잘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 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무슨 뭐 어떤 콤플렉스인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도대체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 둘째 날은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그 특별 공연이 있었거든요. 동독 주민들을 위해서. 서독 주민들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전부 참관을 했고, 그 다음 락 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시락 할레에서 있었다. 15일 날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 서베를린을 둘러싼 12개 검문소가 있었는데 10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더욱더 이 왕래를 자유롭게 했고, 그 다음에 장벽이 붕괴된 일주 후에는 동독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학교도 전부 텅 비었고, 가게도 전부 텅 비었고, 사무실도 전부 텅 비었습니다. 다들 이제 엄마 아빠 전부 다 아이들 할 거 없이 전부 이제 그 자동차에다 기름 가득 채우고 전부 소독으로 다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서베를린에서 그 막데부르크까지 한 100km가 넘는데 여기까지 지금 체증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브란덴부르크 문이 아직도 그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개방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 17일 날, 이때는 일주 지난, 이때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외상은 통일 문제는 현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고르바초프한테 선을 보내면서, 자, 동서독은 그대로 지금 공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어네트 슈이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정해진 그런 그 단계가 필요하지. 갑자기 막 그냥 통일로 이어가는, 질서 없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하고 부시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부시는 자, 독일이 그 젤베슈티뭉 자결권 이게 지지한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전선국의 그 지지 획득도 중요하니까 너희들 관계를 잘 돈독히 잘 해라. 그런 충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월 17일 날 이제 모드로 정부는 이제 들었으면서 동독 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하겠다. 그러나 동서독은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 코오퍼레이티브 코익시스텐스 공존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Verantwortungsgemeinschaft 책임지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Vertragsgemeinschaft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Verantwortungsgemeinschaft 책임지는 예전에 지금 분단 당시에 많은 그 계약들이 이제 맺어졌는데 동서독 간에 이런 것들도 잘 준수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거는 끝까지 잘 책임지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우리가 공존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독 그 장벽 붕괴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주민들의 그 평화 시위, 그 다음에 서방의 그 대량 탈출 뭐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은 얘기를 Die Berliner Mauer ist nicht gefallen. Sie wurde im Zuge der friedlichen Revolution 1989-1990 gestürzt.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 장벽은 그냥 풀썩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화혁명 그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무너뜨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장벽 속에 이 많은 베를린 동독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동독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아니면 서방으로 서쪽으로 튀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 저항하면서 이런 그 사람들 그야말로 그 국민들의 그 파워에 의해서 이 베를린 장벽이 그대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절로 무슨 철근 콘크리트가 삭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이것은 단순히 이제 SED 사통당 지도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헤게모니를 유지를 위해서 소련의 어떤 그런 그 철의 장막을 우리가 쳤었는데 그 철의 장막 최전방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최전방에 동독이 있었고 이 동독에 이제 그 앞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이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 이 보호막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그대로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에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이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이 결론으로부터 역사적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겸허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샤보스키가 그 sofort festgelegt 하죠. 지금 당장 뭐 발효해가지고 무너졌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우연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여태까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말씀 드렸잖아요. 11월 3일부터 이미 다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이쪽 국경 이쪽 탈출 루트가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때문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연이다 무슨 뭐 잘 몰랐다 그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크렌츠도 자 언제부터 이걸 적용하지?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도 언제 며칠부로 한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이제 시민들이 계속 아우성치고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밀려가면서 계속 그 리액션만 한 거예요.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만 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거 한다 컨셉이 없었어요. 이게 샤보스키가 완전히 정답을 여러 가지 전부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를 자기가 그냥 정답을 그 자리에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그 우연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희화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성격은 아니다. 장벽 붕괴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건 필연적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장벽 붕괴 이후에 동독 사회가 어떤 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